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작은 울림과 공감을 주는 책, 연희 작가의 오늘부터 아빠랑 친해지고 싶어요 라는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친해질 대상은 꼭 부모님이 아니어도 그 누구라도 좋습니다. 책을 쓴 연희 작가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아빠랑 친해지기 30일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행했던 내용들을 이번에 정식으로 출간하게 된 책입니다. 5주간에 걸쳐 관계 회복에 관한 방법과 과정들을 소개했는데요. 한마디로 부모님 살아생전에 효도하라는 오늘 이 시간이 가족들과의 좋은 시간을 더 많이 더 자주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판사 TWIG에서 발행했습니다. 그럼 낭독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아빠랑 친해지고 싶어요. 프롤로그. 어느 날 문득 아빠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당시 아빠와 저는 굉장히 어색한 사이였는데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중에 큰 후회로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 아빠와 친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빠와 친해지고 1년 뒤 갑작스럽게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큰 슬픔이었지만 이미 아빠에게 충분한 사랑을 전달했고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도 다 한 터라 적어도 더 잘해드릴 걸 하는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빠랑 친해지기 프로젝트는 제가 살면서 했던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빠와 친해지는 일은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돈이나 시간이 많이 드는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아빠랑 친해지겠다라는 결심만 하시면 됩니다. 대상은 꼭 아빠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누구라도 좋습니다. 엄마, 아내, 남편, 형제, 자매, 할아버지, 할머니 등 지금 여러분이 곁에 있는 소중한 가족들에게 실천해 주세요. 책에 나온 모든 방법을 완벽하게 매일매일 실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를 실천하시더라도 아빠와 가족들을 기쁘게 만드는 그 순간을 즐겨주세요.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행동에 옮긴 자신을 칭찬해 주세요. 꾸준히 실천하시다 보면 어느새 가족들과 함께 웃는 여러분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행복은 작은 실천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가족이라는 모래시계. 저희 아빠는 다른 분들보다 일찍 돌아가신 편입니다. 제가 가진 아빠 모래시계 안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모래가 들어있었나 봅니다. 처음에는 왜 나와 아빠의 모래시계에는 모래가 적게 들어있었을까 하며 나에게 주어진 아빠와의 시간이 너무 적었던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 모래시계 안에 든 모래의 양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모래시계 안의 모래가 다 떨어지기 전까지 아빠와 좋은 시간을 더 많이, 더 자주 갖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래시간 내에서 부모님과 최고의 시간을 보내시면 됩니다. 그 시간이 단 하루라고 해도 사랑이 가득한 시간으로 보내보세요. 비록 제 모래시계에는 남들보다 적은 모래가 들어있었지만 저는 그 모래를 누구보다 소중하게 사용했기에 남은 후회가 없습니다. 작은 효도를 자주 해봐요. 효도는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돈 많이 벌면 효도해야지 하면서 부모님을 외면하지 마세요. 효도는 해외여행이 아닙니다. 내년에 해외여행을 보내드린다라고 계획한 후 1년 동안 스스로 불효면제부를 주지 마세요. 오히려 해외여행을 보내드리기 위해 돈을 모으는 1년 동안 부모님께 커피 한 잔 사다 드리고 연양갱 하나 더 사다 드리면서 안마를 해드리세요. 작은 효도를 자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여기에 언제나 부모님을 생각하는 자식이 있습니다를 보여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우리가 언제 효도 여행을 보내주는지 궁금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효도는 골프 회원권과 같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효도는 내 손으로 부모님의 어깨와 다리를 주물러 드리는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고 지금 바로 실천하는 효도를 하세요. 부모님의 취향을 존중해 주세요. 부모님은 우리 취향에 맞추는 것이 습관이 되셔서 당신의 취향도 잊어버리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을 감사히 생각하면서 부모님의 취향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부탁을 하시면 네라고 대답하세요. 언젠가 미국에서 시즈킨들을 배송받아서 아빠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몇 달 후에 아빠가 물어보셨습니다. 그 사탕 좀 사다 줘라. 얼마냐? 미국에서 오는 거라 비싸요. 3만 원인가? 아빠는 3만 원을 주셨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사탕을 찾아보고 나서 말했습니다. 몇 개 들지도 않았는데 비싸네. 꼭 드시고 싶으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주문하기 힘드냐? 힘든 건 아닌데 비싸기도 하고. 주문하기 힘들면 놔둬라. 네. 저는 결국 아빠에게 3만 원을 돌려드렸습니다. 지금도 시즈캔디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때 시즈캔디를 무조건 주문했어야 했습니다. 미국에서 오든 아프리카에서 오든 태양계를 벗어나 은하계에서 1억 광년이 걸려서 온다고 해도 무조건 주문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핑계를 대면서 사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였는지. 아빠께서 부탁하시는 것 자체가 이미 나는 그걸 매우 사고 싶어 라는 표현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땅을 치고 후회를 해도 이젠 사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빠가 스마트폰을 사고 싶다고 말씀하시기 몇 개월 전 엄마에게 인터넷 사용법을 일주일에 걸쳐 알려드리면서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짜증이 난 상태였습니다. 사실 엄마가 먼저 알려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인터넷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엄마에게 인터넷을 알려드렸습니다. 엄마에게 인터넷을 알려드리느라 지쳤는데 아빠까지 스마트폰을 사시면 그걸 또 어떻게 알려드리나 라는 바보 같은 생각에 아빠의 스마트폰을 사고 싶다는 희망을 묵살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스마트폰 사드릴 걸 하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마트폰과 시즈캔디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걸 사드리지 않은 제 자신이 싫습니다. 저는 그제야 효도가 네라고 대답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엄마가 말씀하시면 네라고 대답하고 바로 실천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빠에게 아빠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라고 하면 아빠는 아이스크림을 바로 사주셨습니다. 아빠 나 레고 가고 싶어 라고 하면 아빠는 레고를 바로 사주셨습니다. 아빠는 한 번도 안 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집이 어려워졌을 때도 아빠 땡땡땡 사야 해요 라고 말씀드리면 아빠는 필요하면 사야지 라고 하시면서 일주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돈을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최고의 아빠를 가진 최악의 딸이었습니다. 아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면 시즈캔디랑 스마트폰이랑 태블릿 PC랑 노트북이랑 데스크톱까지 다 사드릴게요. 천국도 택배가 된다면 지금 보내드리고 싶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빠, 사랑해요. 나 내일 죽으마. 효도는 부모님이 언젠가는 돌아가신다는 점을 인정한 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아시나요? 내일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고 생각하면 오늘처럼 부모님에게 화를 낼 수 있을까요? 평소처럼 짜증내며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 내일 중에 어느 날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많이 남았다 해도
마음의 시간은 항상 짧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용기를 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실천해 주세요. 내 마음속 그릇. 새로운 연인이나 친구와 사귀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줄 수 있을까? 연인이나 친구에게 몇 시간만 연락이 안 와도 쉽게 불안해합니다. 내가 싫어졌나? 어쩌다 싸우기라도 하면 밥도 잘 못 먹고 고민합니다. 어떻게 화해하지? 하지만 우리는 가족에게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좀처럼 고민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에게 한동안 연락이 오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가족과 싸웠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풀리겠지라고 생각하며 어떻게 화해할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가족은 너무 익숙해서 소중함을 잃게 된다는 뻔한 얘기보다는 우리 마음속 그릇에 관해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의 그릇과 같습니다. 한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음식의 양이 정해져 있듯이 우리 마음 그릇도 누군가를 더 많이 담으면 다른 사람을 담을 공간은 자연스레 좁아지기 마련입니다. 물론 연인이나 친구도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연인과 친구를 마음 그릇에 더 많이 담을수록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을 담을 공간은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아빠랑 친해지겠다는 결심을 하신 우리 독자분들께서는 이 점을 꼭 기억하고 앞으로는 다음과 같이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인이나 친구에게 이벤트를 할 때면 가족을 위한 이벤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인이나 친구에게 편지를 쓸 때면 가족에게 쓸 편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인이나 친구와 전화를 할 때면 가족에게도 한번 연락을 해주세요. 특히 새로운 연인이나 친구가 사귀기 시작했을 때는 가족에 대해 평소보다 더 생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그릇에는 누가 얼만큼 담겨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국화꽃 당신. 아빠가 병원에 누워 계실 때 저는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실까봐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런데 사라지더라고요. 제 걱정이 무색하게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제 생활은 이전과 똑같이 이어졌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의 세상과 아빠가 돌아가신 후의 세상이 어찌나 똑같은지 하나도 다를 것 없는 세상이 원망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하늘을 보며 이제는 곁에 없는 아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어요?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아빠가 이 세상에 안 계신데도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네. 사람들은 다 잘 살아가네. 나조차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숨을 쉬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소설에만 복선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에도 복선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좀처럼 먼저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아빠는 대답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아빠를 마지막으로 만난 날 아빠가 먼저 입을 떼셨습니다. 여기서 국화를 키우더라. 저는 아빠가 말씀하신 곳을 쳐다봤습니다. 국화는 없었습니다. 좌우로 고개를 돌려서 국화를 찾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떻게 알아? 보면 알지. 안 보이는데? 보여. 저는 국화 농장을 다 지날 때까지 국화를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국화 농장에서 국화를 한 송이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빠의 장례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많이 다녀본 장례식장의 모습은 낯이 익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의 노인 사진이 우리 아빠의 사진이었습니다. 아빠는 이제 하늘나라에 가시는 거야. 저는 물동에 꽂혀 있는 하얀 국화꽃을 한 송이 집어 올렸습니다. 아빠의 영정사진 앞에 국화꽃 한 송이를 바쳤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오신 아빠가 어쩐지 하얀 국화꽃을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눈물을 흘리며 더 이상 아빠가 계시지 않는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집 근처에 다다르니 감정이 더욱 북받쳤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 아빠는 안 계셔. 아빠는 계시지 않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빠가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고개를 들자마자 노랗고 하얀 국화꽃들이 가득히 피어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국화꽃밭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송이, 두 송이, 100송이, 1000송이, 3000송이, 5000송이. 10월의 국화농장은 아름다운 국화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화송이만큼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빠가 내가 집에 들어왔는데 아빠가 없으면 실망할까봐 국화가 되셨구나. 한 송이만 있으면 아빠를 잃은데 허전함이 채워지지 않을까봐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은 국화가 되셨구나. 자상하신 아빠는 국화가 된 아빠를 제가 몰라볼까봐 국화가 되시기 전에 여기서 국화를 키우더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국화가 될게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처럼 진짜 국화가 되셨습니다. 약속처럼 국화가 되셨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려보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단 하루의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최고의 퀄리티를 가진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어제보다 행복한 오늘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와 알림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